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연초 활활 잘 불타오르던 증시에 파월이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땔감을 제대로 넣어줬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기는 하겠지만 인상 횟수는 한두 차례 정도에 머물 것이다 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이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들 상당히 붉게 빛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전기전자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이 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기술 및 성장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강세입니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 지금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 흘러오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화장품주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에 대한 상승 탄력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화장품 업계의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주는 8%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18년 만에 실적이 뒷걸음질 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험, 은행, 또 음식료 같은 이 전통적인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이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삼성생명 거의 4%대 하락하고 있고 현대해상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등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래도 기술 성장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업종별로는 움직임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면역 항암제 역시 강세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 같은 부분들도 금리에 상당히 큰 영향들 받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들 띄면서 확실히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거의 3%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웹툰 관련주들 연일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2%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어떤 업종이 또 하락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주들 다소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미국의 캐터필러가 실적 악재라는 이슈를 떠안게 되면서 국내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주들이 주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생명보험 관련주들도 약세입니다. 지금 생명보험 외에도 은행 대형주들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인데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몸값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IRA 법안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 핵심 원자재법을 추진을 하면서 2차 전지 또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폐배터리는 리사이클 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겠죠. 주가 역시 2차 전지의 성장세와 좀 비례하는 이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폐배터리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뭔가 뚜렷하겠냐라는 어떤 의심이 섞인 목소리들도 있긴 있어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 2차 전지 대형주들, 이 생산주들과 맞먹는 성장세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를 하셔도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작년 이제 상장 좀 몇 군데가 했었죠. 대표적으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또 상장하는 시점에 IRA 관련된 법안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초에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등폭이 제한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 들면서 유럽에서도 미국의 IRA 법안과 유사한 이제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IRA 법안처럼 특정 국가의 이제 원자재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이제 소재의 비중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EU 영내에서 이제 공급 능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이렇게 이제 향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기업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된 그런 소재를 갖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작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 의무화에 대한 그런 이제 권고가 시작이 되고 203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확한 비중을 정해서 만약 그 비중을 못 맞출 경우에는 아마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거는 지금보다 좀 더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들의 판매가 최근 들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수명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 이후서부터는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폐배터리를 그냥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을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최초에 이거를 이제 지하에서부터 광물로 채굴해서 이거를 제품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관련된 그 유해 물질의 배출도 상당 부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2차 전지의 재활용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세계 각국이 자원에 대해서 좀 장벽을 높게 세우는 모습들이 되면서 이제는 자원을 지키는 일도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폐배터리기는 한데 저희가 좀 작년 증시에서 좀 대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작년에 증시에 새롭게 입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힘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지는 못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이 마음 한구석에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세비캠, 또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뭐 일단 세비캠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대감은 너무나 많았어요. 증시에 처음 입성할 때.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었는데 뭐 오늘 시장에서는 오름세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좀 낙폭이 크긴 했어요. 네. 이렇게 낙폭이 컸던 원인 자체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세비캠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었던 이유는 이제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상장 직후서부터 해서 조금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좀 시장이 과열됐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장 관련된 매출이나 뭐 영업 실적이 물론 이제 나오긴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주가를 반영할 만큼 그렇게 급증세를 보인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의 기대감, 향후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하향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주가가 하향 조정을 보이면서 최초에 상장했을 때 가격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수준의 밸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 시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 신규로 매수하시겠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적정한 밸류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기대감까지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방은 막히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천에 제3 공장을 지금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56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만약 제3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요. 2026년도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폐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약 6,000톤 가량의 이제 전구체를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의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이 하방을 확인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건설 대표주들 움직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냉각기를 맞은 이 부동산 시장의 여파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지금 뭐 워낙에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 분야도 이런 기조들 피해갈 수가 없죠. 뭐 레미콘 가격 인상도 결정이 됐고 철근 가격도 지금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건설주에는 당분간 좀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 좋은 걸까요? 일단 그 종목마다 좀 선별화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건설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 조금 나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설 용 이제 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봄에 계속 이런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런 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금 유력시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레미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 정도 이제 인상이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11월 달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레미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됐는데 뭐 최근 들어 이제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1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건설용 철근 자재도
최근 가격이 인상이 될 걸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이제 하방,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10월 말기에 비해서 최근 이제 철광석 가격이 한 60% 정도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국내 전기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전기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원가 부담률이 상당 부분 이제 철근 가격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근 가격도 뭐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의 이런 원가 부담이 지금보다는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택에 대한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한 이제 미분양이 상당 부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8천 호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10년 만에 가장 최대 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뭐 지금 11월 달도 한 10,000 호, 그다음에 12월 달도 10,000 호 이상 지금 증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위험 관리 치료 생각을 하고 있는 62,000호를 지금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를 뭐 공급하기는 상당히 좀 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이런 주택 관련된 공급이 상당 부분 줄면서 관련된 매출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상황에서 4분기에 지금 건설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지금 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상반기에 조금 건설업체에 관련된 그 기대를 조금 낮추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설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주택 관련된 비중이 큰 회사보다는 해외 건설 비중을 조금 늘리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조금 선별화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사보다 해외 좀 수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건설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부분도 있지만 해외 부분도 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사우디 기기의 뭐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동 관련된 다양한 뭐 건설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조금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커진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지금 뭐 해외 건설이나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의 이제 매출은 처음에 이제 계약했을 때 그 매출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중도금이나 그다음에 잔금을 받으면서 매출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해외 건설과 그다음에 국내 건설 착공하는 건설이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같은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관련된 수주가 아마 현대건설은 그나마 올해에 또 이제 증가할 걸로 지금 기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국내만 전담하는 그런 이제 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와 더불어 해외 건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덧붙여서 삼성물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국내만 있다기보다는 좀 토끼를 여러 마리 키워서 네네. 해외까지도 있는 쪽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고 건설 수주 증가로 좀 호실적을 누렸던 종목인데 오늘 건설주 내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3%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물산은 왜 이렇게 혼자
따라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나쁜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뭐 어차피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건설만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뭐 그 안에 종합상사 부분도 있고 뭐 패션 부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건설 부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은 뭐 비교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 건설바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그런 이제 수주 활동을 좀 상당히 좀 이제 조심스럽게 했다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건설 브랜드, 주택 브랜드에 대한 뭐 레미안이라는 이제 막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관련된 특히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가 계속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뭐 삼성물산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분위기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파월의 입에서 나왔던 발언들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들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해석을 두고 일단은 환호성을 먼저 네. 지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부동산 시장도 이 금리랑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로만 네. 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좀 여전히 어둡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이 국내에 좀 더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그럼 저희가 아예 지금은 눈을 돌려야 되는 때인 걸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국내 중심으로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PF에 관련된 뭐 우려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채 건설사의 이제 회사채나 그다음에 APCP가 이제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이제 채권들을 뭐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수를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파산이나 뭐 이런 뭐 가능성은 뭐 상당 부분 낮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 한동안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가 지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폭이 작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뭐 한두 차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국내 부동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 물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랠리는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는 조금은 좀 조심해서 가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일찍부터 환호성을 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금리는 인상을 할 거다. 다만 그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는 좀 한두 번 정도에 그칠 것 같다라는 발언들 나오면서 오늘 시장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확 들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차분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모두 다 둘러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시장이 먼저 이 축배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님 어떤 종목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올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관심 있게 이제 반도체주나 2차 전지 관련주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 회사인 이제 성일하이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국내에서 뭐 가장 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일 하이텍은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재활용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2차 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인 양극재에 쓰이고 있는 원자재,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그런 이제 소재들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추출 관련된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성일 하이텍의 이제 주요 주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작년 12월에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재활용을 위한 이제 국내 생산 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폐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거는 기존에 이제 많은 폐배터리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수집해서 가공된 그런 이제 소재를 이제 완성 그 셀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같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와 그다음에 SK 온에 대한 뭐 공급처를 수요처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외국인이 뭐 3일 연속 지금 한 6만 7천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동안 한 2만 주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가 뭐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다가요. 작년 뭐 9월 달 고점 이후에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내면서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방을 보이면서 다시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재활용 그런 기업체들도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서 낙폭이 컸고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뭐 오늘은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한 11만 원 그 전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1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절은 한 9만 원대가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성일 하이텍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우주로 정말 큰 한 발짝 뗐었죠. 우주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뭐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이라는 정말 쾌거를 남겼었는데 K우주항공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외국 업체들까지도 국내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스페이스X도 국내 시장에 지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이 K우주항공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도 조금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터라 지금 들어가면 좀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저희가 K우주항공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부분은 다소 약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예를 들면은 뭐 인텔리안테크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세트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링크죠. 이 스타링크는 위성 및 안테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라는 것은 저게도 그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스타링크는 위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즉 인터넷이 필요한 곳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면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안테나가 있는 곳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도 한 달에 약 9달러 정도 인터넷 사용료를 내야 하고요.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안테나나 라우터 이런 것들도 사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서 지금 향후에 지금 뭐 기존 정지 궤도 위성은 6,000km 이상에서 지구의 어떤 잦은 속도라든가 같은 속도로 지구에서 이제 공존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스타링크 위성 같은 경우에는 2,000k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움직이는 위성입니다. 이러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비행기라든가 선박 등 땅 위에 있는 기지국과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 인터넷 연결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스페이스X와 뭐 원웹 등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또 국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 기존 위성 통신망 및 수중 광 케이블의 단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유선 인터넷과 그에 기반한 무선 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독자 기술로 작년에 누리호의 어떤 그 성공적인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주 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스페이스X와의 항공 우주 산업 기업의 협력도 사실 지난번에 현 정부와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함께 얘기를 하면서 협력을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X 위성의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관련된 통신 협력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당연히 6G 이런 통신 쪽도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5G, 6G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주로 이제 거론이 되는 종목을 좀 디스플레이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해상용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방위 산업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최근에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 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주 발사체 특수 소재를 미국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메타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AP 위성입니다. 두바이 소재의 이동 위성 통신 사업자
앞으로의 2대의 전기 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역에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뭐 세트릭 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가 추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살짝 전일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가격 조정이나 눌림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힌트도 꽤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노려봐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 유일의 미 항공 우주 방산 원소재 부품 공급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더불어서 민항기 및 군용기 우주 발사체 등에 적용되는 부품 원소재 제작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경쟁 심화 속에서 특수 소재, 부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실적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부품 소재라든가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는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를 보면 15,790원 정도 해요.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21일부터 꾸준히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빠졌을 때 매집을 한 거죠, 기관들이.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매수 타점에 들어 진입이 되면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주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전체 시총 대비해서 2.1% 정도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최근 일주일 상간에 9.4%, 1.9%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주일 상간에 외국인 수급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관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과거에 보면은 이 11월 16일부터 주가가 그죠 15,000원대에서 11,000원대 후반까지 빠질 때도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오늘 한 1.3% 빠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 생각하고 분할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가격이 15,790원입니다.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제한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내일장 주목하면 좋을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내일장부터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12% 오른 2,47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이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7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나란히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감산에 돌입했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 점도 역시나 이 상승 재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3%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84% 오른 76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 1,887억 원, 외국인은 1,9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의 움직임 눈에 띄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대, LNF는 3%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움직임 좋은 모습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여줬죠. 자사주 매입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도 강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드디어 FOMC 결과 확인하고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예상대로 좋죠. FOMC 상관없이 어차피 시장은 좋을 거다. 뭐 오히려 흔들리면은 더 사라. 빠질 종목만 빠지는 거는 많이 떴으니까 뭐 300%, 400% 올라갔던 애들이나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그 300%, 400% 올라갔던 애들도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예요. 400%, 300%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가고요.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은 흔들림이 어차피 없을 거라 그랬고 흔들림이 없었고요. 뭐 FOMC 예상대로 0.25 나오고 뭐 좋은 얘기를 나왔죠.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쨌든 파월 의장이 디플레이션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는 것 같고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미국 시장에서 강했고 그래서 이제 IT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전통 반도체가 아닌 인공지능으로부터 가는 확산 내지는 파생 주도주는 그쪽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붙어있는 모든 I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만 앞에다 붙이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앞에 그냥 지능형만 붙이면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만 붙이면 돼요. 뭐 지능형, 뭐 스피커, 뭐 지능형, 뭐 스프레이, 뭐 지능형 리모컨, 지능형 안경, 지능형 자전거 뭐 말만 붙이면 이거 말장난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갑니다. 원래 주식이 강할 때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과거에도 있잖아요. 철강주들 이건 뭐 너무 예전 얘기인데 한 15년 전쯤 아니다 16년 전쯤 그때는 저가 철강주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철강주도 아닌데 그냥 철자가 붙었다고 급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주식이 그런 거예요. 막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철강주들은 싹 다 움직이니까 16년 전 혹은 15년 전 그냥 철자만 붙으면 다 급등하는 그런 괴이한 현상도 충분히 가능한 게 주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 테마로 몰려가고 있고 그래요. 어쨌든 시장을 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뭐에 홀렸는지 주식을 많이 던집니다. 3,500억을 거래소에서 던지고 코스닥은 3,700억을 던지고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닫는데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뭐 폭등, 급등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지금처럼만 천천히만 이렇게 박스권만 만들어주면 갈 종목들은 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모양들은 이런 거예요. 급락. 미국 시장도 급락. 그것만 안 나오면 돼요.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락. 두 번 만에 만을 깬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이틀 만에 막 10%씩 빠진다. 그래서 단번에 20%를 2, 3일 만에 박살을 낸다.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그러면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안 떨어지거든, 쟤네들. 근데 시장에서도 호재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겁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죠. 나와봤자 저는 안 믿는다고. 그냥 시장이 강한 겁니다. 시장이 강하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나중 가서 말 바꾸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좋고요. 주도주 살아있고요. 순환매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화장품사부터 해가지고 뭐 증권주도 뭐 STO 관련주 해가지고 그렇죠? 뭐 증권형 뭐 토큰 뭐 그 관련해가지고 뭐 가상화폐 이후로 뭐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테마가 막 만들어집니다. 뭐 게임주도 강하고요. 메타버스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엔터주, 제가 좋아하는 엔터주. 엔터주는 올해 내내, 1년 내내 다 될 거라 그랬죠. 게임주. 엔터주 이름이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게임,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뭐 기타 등등 하여튼간 그쪽,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방송, 음악, 이것도 다 엔터주라 그랬죠. 이쪽 애들이 좋아요. 이쪽 애들이 좋고, 나머지 나쁘냐? 나쁘지도 않아요. 나머지들도 움직이는데, 섹터가 강한 쪽을 붙어야 됩니다. 이슈가 되는 쪽을 붙어야 되고, 물론 정치 테마주도 있죠. 안넷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런 쪽보다는 아주 똘똘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도 테마에 붙어야 합니다. 주도 테마는 저쪽 IT의 인공지능, 정통 반도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만 짧게 얘기를 하면은 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보니까 뭐 신도기원도 급등 나오대요. 이게 이제 소통방송에서 설날 전에 하이브를 언급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이브도 작년에 어느 순간에서 이런 종목을 사면 먹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45%는 올라갔더라고요. 왜냐면 장이 그때 당시 이제 10월달, 11월달 제가 시장을 좋게 봤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 소비재주, 특히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걸 살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45% 올라가길래 그래 이게 움직였으면은 봤죠 하면서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공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방송에 들어오면 도움 됐으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따가도 할 텐데 그 신도기원도 오늘 엄청나게 잘 갔어요. 그래서 설날 전에 얘기했어도 신도기도 잘 갔고, 아침에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지금 다 11월 달서부터 다 급등합니다.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다 언급하자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1월 달서부터 12월, 1월 그리고 이제 2월 시작이잖아요. 계속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잘 가느냐? 30%, 50% 막 잘 갑니다. 왜 잘 가느냐?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폐역 종목이 좋다? 아니에요. 하락장에서는 그 종목도 다 박살납니다. 근데 장이 좋으니까 가는 건데 중심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수익이 난다는 정도 힌트를 드리면서 자 그럼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DOU. 자,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 쪽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 이제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 퀄컴, 구글, XR 협업 공개 소식. 이게 그러니까 DOU하고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퀄컴, 구글, XR. 그러니까 XR이라는 게 이제 확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들어봤죠? 그거에 이제 확장 현실 해갖고 XR 협업 공개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걔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네요. 근데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냥 메타버스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한데요. 메타버스주 굉장히 좋아요. 메타버스주, 하여튼간, 이거 더 갑니다. 이거 5만원 뚫을 것 같아요. 잘하면 6만원 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 갖고 있는 분들은 쉽게 털리지 마세요. 오늘 개인 투자를 막 주식 던지는데 혹시 갖고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라면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지케어텍인데요. 이건 표역 종목 들었던 종목인데 뭐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기사가 나왔고 이거 얘기 나올 거라 그랬죠. 바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이거 오늘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해갖고 이제 급등 나왔는데 수익률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움직인 건데,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걸 언제 추천했냐면 12월 15일 날에 이제 이거를 요거 모양 이쁘죠? 모양 여기서 이쁠 때에서 표역 종목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은 56%. 벌써 56%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 아프리카 TV도 이틀밖에 안 되는데, 3일인가? 3일밖에 안 되는데 13.8% 올라간 거 비롯해서, 뭐 최근에 SBS 컨텐츠업 32% 수익 내주고, 그 다음에 NH복스 29.1% 수익 내주고, 뭐 중간에 레봉레이 21%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이지케어텍 56%에다가, 아침 방송에서 이제 표역 종목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스페타시스도 11월 달 말에서 추천했는데 35.9%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 잃지 말고 계속 이 장은 이어진다. 그래서 2월 효과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점수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시장 점수 85점수, 매수 포인트 90점수, 메타버스 관련주 90점수 평가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희망 제대로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